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기본적인 권리 분석과 물건 검색 그리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검색할 때는 가급적 신권에서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떨어지면 20%, 30% 이렇게 저감이 되죠. 저감이 되는 것은 전길에 낙찰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잘 먹어야 전 가격이다. 30%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박은 신권에서 검색을 해라. 물론 처음에는 힘들죠. 뭐 그렇다는 얘기지. 또 신권에서 주구장창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제가 오래전입니다. 경기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65의 1번지 그리고 65의 4번지 두 필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감정 금액은 1억 572만 8천 원. 최저가도 1억 572만 8천 원. 그 법정지상권 성립 어쩌고 저쩌고 돼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쭉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물이 한 동이 있고 남한강이 바로 보이고 주변에는 모텔과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좀 볼까요? 자, 요 양철로 된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로 쭉 올라가면 산장파크라는 모텔이 있습니다. 자, 거꾸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뷰가 잘 나오죠? 약간 물이 좀 없습니다. 없어도 남한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가서 보면 좋습니다. 자, 이 물건을 봅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마느냐.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느냐. 저당권 설정 이전에 지어졌느냐 이후에 지어졌느냐.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졌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법정지상권 생기초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며 저당권자는 토지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므로 그 후에 세워진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토지의 교환가치는 떨어지고 저당권자가 피해를 입게 되므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죠? 자, 요 문구를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2002년 3월 6일 소유자 등록을 했습니다. 등기는 없고요. 건축물 대장 뒷장을 보면 착공일자, 허가일자, 준공일자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건저당 설정은 98년 7월 6일 그리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록은 2002년 4년이 지난 3월 6일 날 소유권 등록을 했고 준공도 2002년 3월 6일 언저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공 역시 2002년 1월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당권 설정은 98년이고 이 건물의 착공일자는 2002년 1월이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졌죠, 건물이.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입찰을 하기 전에 시세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물건의 경우 인근 모텔도 있고 또 가든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 역시 입찰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시세를 얘기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 근처 시세가 얼마나 하느냐 하니 평당 10만 원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저쪽 좀 조금 떨어진데 이 토지보다 약간 열세입니다. 열세. 그 분양업자에게 이 토지는 평당 얼마에 분양하느냐 그랬더니 평당 60만 원, 50만 원에서 60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평당 10여만 원 남짓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럼 입찰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 토지는 대략 900여 평입니다. 평당 20만 원을 계산하면 1억 8천 되죠. 그런데 이렇게 1억 8천을 딱 쓰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토지를 입찰할 때는 항상 평당 20만 원, 평당 10만 원 이렇게 계산을 많이 끊죠. 그래서 저는 1억 8천이 나왔고 평당 20만 원 하면 1억 8천, 거기에 360만 원을 보태서 1억 8천 360만 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좀 높게 썼느냐? 최저가는 1억 500인데 1억 8천 360만 원을 쓴 이유는 여기 채권자 보시면 채권자의 청구 금액이 1억 7천이죠. 1억 7천이고 그리고 뭐 이자와 경매 비용까지 합치면 이 채권자도 입찰에 참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자는 1억 8천만 원 정도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1억 8천 360만 원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럼 평당 20만 원에 낙찰받았죠? 인근 전원주택 부지도 평당 50만 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위치가 좋은 이건 토지는 평당 30만 원에는 경찰서 뒷마당에서도 팔아먹을 수 있다. 10만 원만 붙여먹어도 9천만 원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고 이 물건의 경우 소유자가 졸졸 쫓아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박양순 씨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도 같은 분입니다. 100% 입찰에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토지의 소유자와 동업을 한 것 같아요. 동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뭐 팔아먹기로 했다든가.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건물의 소유자와 경매 신청 채권자는 동일인 것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법정인 상권 물건 낙찰받게 되면 반응이 똑같죠? 뭐 지상권이 있는데 뭐하러 샀느냐, 뭐 건물은 어떻게 하려고 샀느냐, 대체로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또 내용 증명 하나 보냅니다. 그렇게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뭐 건물값을 좀 쳐주라.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300만 원을 준 것 같아요. 건물값은 300만 원 쳐주고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정지상권 물건의 경우 이와 같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시세조사를 할 때는 한 군데만 물어보지 말고 특히 가격을 너무 후려치고 시세를 형편없이 말할 때는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 몇 군데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간단하죠. 공법상 이용 제한이 동일하다면 이 땅이 좋은지 저 땅이 좋은지는 알 수 있잖아요. 인근에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보니 공법상 제한은 똑같아요. 그런데 평당 50만 원에 분양하고 있는 그 토지보다 경매에 나온 이 토지가 더 낫더란 얘기예요.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충 시세는 가늠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해봤는데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잘하려고 하면 더 결과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는 법정지상권 물건은 가급적 신권에서 검색을 해봐라. 신권에 좋은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졌느냐, 건물이 저당권 설정 이전에 지어졌느냐, 이후에 지어졌느냐, 요거 반드시 파악해야 되고요. 시세 조사를 할 때는 한 군데만 물어보지 말고 여러 군데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조건 소송으로 갈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해서 건물값을 어느 정도 쳐주고 그리고 마무리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